민간인인 줄 알고 쓰리스타를 밀쳤다. 하지만 그 여자는 707 특임대 출신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이었다. 상사의 세치현은 그날부터 자기 목을 조르는 군사법정의 밧줄이 됐다. 짙은 안개가 융단처럼 깔린 전방 보병사단의 외곽. 새벽의 예리한 냉기가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다. 제3군 수창고로 향하는 후미진 비포장도로 위로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대충 하나로 묶어 넘긴 흑발. 누가 보아도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말단 군무원이나 민간 하청업체의 평범한 감사원쯤으로 보이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이었다. 과거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전설적인 블랙 요원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3개의 별을 철저히 숨긴 채 홀로 적진이나 다름없는 아군 부대 한가운데로 침투해 있었다. 사령관님, 오른쪽 귓바퀴 안쪽에 이식된 초소형 군용 통신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직속 수하이자 방첩사령부 사이버 현장 요원인 박도진 대위였다. 굳이 사령관님께서 직접 위장까지 하시며 현장에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호위 병력 하나 없이 전방 부대의 우범지대에 접근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근 방첩대 특임조를 대기해, 도진아. 희진의 목소리는 새벽의 서리보다도 차갑고 건조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가짜라는 뜻이지. 야간 투시경 40기, K-14 저격소총 핵심 부품들, 심지어 신형 방탄복의 세라믹 플레이트까지. 장부의 숫자는 맞지만 실물은 무게가 맞지 않아. 이건 단순한 부대, 내 횡령이나 비리가 아니야. 누군가 작정하고 전방 부대의 핵심 전력을 빼돌려 거대한 블랙마켓에 풀고 있어. 희진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뼛속 깊이 각인된 참혹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707 특임대 시절 불량 장비와 물자 보급의 실패로 인해 눈 덮인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전우들의 비명소리. 그녀를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과 군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모조리 척결하겠다는 핏빛 복수심이었다. 최고위 지휘관의 자리란 그녀에게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와도 같았다. 창고 뒤편의 후미진 공터에 다다랐을 때 짙은 안개 너머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퍽, 퍽, 살과 뼈가 지식이며 내는 끔찍한 소리. 희진이 발소리를 죽이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자 숨이 턱 막히는 잔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창고 장부 숫자 안 맞으면 쥐새끼처럼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감히 소대장한테 찌를 생각을 해? 물자 반장 최태수 상사였다. 거대한 덩치와 험악한 인상을 가진 그는 흙바닥에 웅크려 쓰러진 어린 김일병의 복부를 군화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다. 김일병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렀으나 최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최태수. 그는 단순히 후임병을 괴롭히는 악질 부사관이 아니었다. 사단 지휘부의 눈을 피해 거대한 무기, 밀매 신디케이트의 핵심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인. 그는 잔혹함을 곧 힘이라 믿으며 부하들을 짐승처럼 짓밟아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가학적이고 비틀린 인간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상사님.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오늘 여기서 내 손에 뒤져서 탈영 처리돼도 아무도 모른다 알어? 최태수가 옆에 널브러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김일병의 머리를 내리치려던 찰나였다. 그쯤 하시죠. 결코 크지 않지만 주변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가 텅 빈 공터에 울려 퍼졌다. 최태수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짙은 안개를 뚫고 걸어 나온 것은 초라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희진이었다. 최태수의 눈에 그녀의 계급장이 보일 리 만무했다. 그의 오만하고 여성 혐오적인 시각에 희진은 그저 부대 지리도 모르고 길을 잃은 민간 하청업체 직원이나 힘없는 국방부 말단 군무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최태수는 바닥에 핏물이 섞인 침을 뱉으며 쇠파이프를 어깨에 툭툭 치며 다가왔다. 거구의 사내가 뿜어내는 위압감에도 희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뭐야 넌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가 겁도 없이 남의 부대에 기어들어와? 국방부 군수감찰실에서 파견 나온 희진이 자신의 위장 신분을 채 말하기도 전이었다. 최태수가 짐승처럼 거친 손길로 희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희진의 상체가 뒤로 살짝 밀렸다. 최태수의 입술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아기에 찬 폭언이 터져나왔다. 민간인 계집년이 감히 부대 일에 나서 혼나고 싶어? 그 순간 희진의 귓속 통신기가 터질 듯이 울렸다. 사령관님, 저 개새끼가 미쳤습니까? 지금 당장 무장 병력 투입하겠습니다. 감히 대한민국 쓰리스타에게 방첩 사령관님께 저딴 쓰레기 같은 폭언을.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도청하고 있던 박도진 대위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다. 그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단 3분 안에 중무장한 방첩사령부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쳐 최태수의 무릎을 꿇리고 그의 턱을 박살낼 수 있었다. 그것이 군의 기강이고 장성의 권위였다. 그러나 희진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통신기의 스위치를 2번 두드렸다. 대기, 홀. 도진의 비통한 외침이 음소거된 순간 희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논리로 초고속 연산을 시작했다. 일개 부사관이 감찰관을 자처한 민간인에게 이토록 폭력적이고 오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다. 최태수의 핏발선 눈빛에는 상부에 대한 두려움이나 처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완벽하게 덮어줄 거대한 뒷배가 있다는 절대적인 맹신에서 비롯된 기형적인 자신감이었다. 희진의 뇌리에 백민석 사단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군부 내에 숨은 적 백민석 소장. 그는 국가의 무기 밀수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자주적 자금 확보라는 궤변으로 포장하는 소시오패스 전술가였다. 병사들의 목숨을 전략적 체스판의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지독한 악마. 여기서 강희진 중장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세계의 별을 들이민다면 최태수를 당장 군사재판에 넘기고 김일병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백민석은 즉시 꼬리를 자르고 흔적을 지울 것이다. 썩어 빠진 군의 거대한 악성 종양을 도려낼 유일한 기회가 일시적인 분노와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영영 날아가게 된다. 사냥꾼이 호랑이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늑대의 이빨에 물어뜯기는 굴욕쯤은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법이다. 희진은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녀의 차갑고 예리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겁에 질린 연약한 민간인의 것으로 위장되었다. 그녀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지리를 잘 몰라서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최태수는 굽신거리는 희진의 모습에 기분 나쁜 코웃음을 쳤다. 권력에 굴복하는 약자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오만했다. 하여간 계집년들은 전쟁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깝죽대. 얌전히 사무실에 처박혀 커피나 타다 갈 것이지.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창고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진짜 산채로 파묻어 버릴 줄 알아. 최태수는 희진을 향해 위협적으로 쇠파이프를 들어 보인 뒤 흙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김일병의 멱살을 틀어쥐고 창고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다. 철제문이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쾅 하고 닫혔다. 창고 문이 완전히 닫히고 주변이 적막에 휩싸이자 희진의 얼굴에서 연기하던 두려움이 물안개처럼 거쳐나갔다. 뒤로 굽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곧게 펴졌고
한없이 연약해 보였던 체구에서 수많은 전장을 맨몸으로 돌파해낸 포식자의 끔찍한 위압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통신 재개. 희진이 조용히 읊조리자 이어폰 너머로 숨죽여 울음을 삼키는 듯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왜 참으신 겁니까? 그딴 모욕을 들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런 버러지 같은 놈에게 도진아, 희진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분노는 전술이 될 수 없다. 방금 저 상사의 오만함은 우리가 쫓던 실마리 그 자체다. 저런 비정상적인 태도는 자신의 등 뒤에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지. 여기서 내가 신분을 밝혔다면 최태수라는 꼬리는 잘렸겠지만 백민석이라는 진짜 괴물의 목을 칠 명분은 영원히 사라졌을 거다. 침묵하던 도진이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요원 본연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최첨단 사이버 정보망에 의존하는 새로운 세대의 장교인 도진에게도 희진의 아날로그적인 심리전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적 인내는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이버 방첩팀 전원 투입해 최태수의 대포폰 통화 내역, 암호화폐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제3군 수창고의 야간 반출입 기록을 1초 단위로 샅샅이 뒤져 그 데이터를 백민석 소장의 최근 한 달간 비공식 동선과 교차 검증한다. 무기 밀매 신디케이트의 자금줄과 유통망을 완벽하게 특정할 때까지 어떤 물리적 타격도 보류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희진은 최태수가 더러운 손으로 밀쳤던 오른쪽 어깨의 코트 자락을 무심하게 털어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서늘한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어린 병사의 절망적인 얼굴과 과거 불량 보급품으로 인해 눈보라 속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얼굴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태수 상사. 희진의 입가에 서리빨 같은 미소가 맺혔다. 네가 함부로 놀린 그 오만방자한 새치혀가 네놈의 목을 조르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 될 것이다. 네가 맹신하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의 뒷배까지 통째로 부숴주지. 대한민국의 중장이자 방첩사령관을 민간인 계집년이라 부른 대가가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새겨주마. 안개 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별 3개의 무거운 분노를 머금은 무자비한 사냥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방첩사령부 DCC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한 특수지휘통제실. 육중한 방폭문이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열리고 흙먼지가 묻은 초라한 트렌치 코트를 벗어던진 강희진 중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3개의 별이 지휘소의 푸른 조명 아래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다. 방금 전까지 무력한 민간인 행세를 하며 굴욕을 감내했던 그녀였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포식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박도진 대위가 굳은 얼굴로 단기 경례를 올렸다. 그의 핏발선 눈가에는 여전히 통제하지 못한 분노의 잔재가 일렁이고 있었다. 707특임대 출신의 전설적인 지휘관이 일개 상사 나부랭이에게 민간인 계집년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어깨를 밀쳐지는 광경은 도진에게 뼈를 깎는 듯한 치욕이었다. 희진은 묵묵히 경례를 받은 뒤 메인 브리핑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거대한 홀로그램 전광판에는 최태수 상사의 신상 명세와 제3군수 창고의 지형도가 떠올라 있었다. 화면을 응시하던 희진의 시선이 잠시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다. 망막 위로 떠오른 것은 오만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최태수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다. 팀장님, 무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폭 장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10수년 전 707특임대 알파팀 팀장 시절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된 능선.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방한 장비와 최신형 통신기가 지급되어야 했으나 실제 배급된 것은 얼어붙으면 부서져 버리는 불량 부품들이었다.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했던 그녀의 소중한 대원들을 죽인 것은 적군의 총탄이 아니었다. 뒤에서 군수품을 빼돌려 뒷주머니를 채운 부패한 장성들과 기생충 같은 무기 브로커들이었다. 피를 토하며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막내 대원. 그 아이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오열했던 기억. 그 끔찍한 생존자의 죄책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희진의 영혼을 영원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태수와 백민석은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었다. 희진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거대한 악의 톱니바퀴들이었다. 사령관님, 도진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희진은 짧고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며 현실로 돌아왔다. 사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지휘관의 권좌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지휘란 본디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무거운 십자가였다. 보고해. 짧고 단호한 두 글자에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예, 지시하신 대로 최태수 상사의 최근 6개월간 디지털 발자국과 금융 기록을 전면 추적 중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악질 부사관입니다만 이상할 정도로 감찰이나 징계 기록이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습니다. 직속 소대장이나 중대장조차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체계 역전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진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철저히 논리와 사이버 정보전에 의존하는 신세대 장교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 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1분 1초의 순간에도 김일병은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쇠파이프에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병사 하나를 미끼로 방치하면서까지. 도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요원으로서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거나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 딥커버 블랙 오퍼레이션의 도덕적 모호함. 그 지독한 심리적 압박감이 젊은 대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도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꿰뚫었다. 도진아, 지휘관의 자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낭만적인 자리가 아니다. 누구를 죽일지, 누구를 사지로 내몰지 결정하고 그 지옥 같은 업보를 평생 짊어지는 끔찍한 자리다. 김일병을 지금 당장 구출하면 최태수 하나는 감옥에 처넣겠지만 제2, 제3의 김일병이 백민석 사단장의 체스판 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져 죽어나갈 거다. 희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도진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를 토하는 듯한 애통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이의 피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썩어빠진 적의 심장을 완벽하게 도려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얄팍한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예리한 증거로 베어라. 그것이 우리가 김일병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도진은 턱을 악물었다. 사령관의 뼈저린 인내심 앞에 자신의 얕은 감정은 부끄러운 투정에 불과했다. 도진은 감정을 완전히 지운 냉철한 요원의 얼굴로 다시 메인 콘솔 앞에 섰다. 사이버 방첩팀 전원, 감청 및 해킹 프로토콜 3단계로 격상한다. 최태수의 대포폰 패킷을 단위별로 쪼개고 딥웹 암호화폐 거래소 프록시 서버 우회 경로 전부 뚫어. 도진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 정예 요원들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기동, 총성 없는 사이버 전장의 전면적인 디지털 감사가 막을 올렸다. 숨막히는 침묵과 키보드 소리만이 교차하던 30분 후 도진의 메인 모니터에 결정적인 레드핑, 에르핑이 전멸했다. 찾았습니다.
사령관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최태수의 가학적인 엽기 행각은 단순한 성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대원들을 폭력과 공포로 억압해 제3군 수창고 주변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뒤 야간에 빼돌린 K-시리즈 총기와 첨단 야시경, 전술 탄약을 민간 위장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잔혹성은 밀수품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자 철저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최태수가 암호화폐 다크코인으로 결제받은 수백억 원대의 자금 세탁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 더러운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해 들어가자 수많은 해외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거대한 비공식 계좌로 수렴되고 있었다. 국방쇄신기금이라는 위장 명칭을 단 사설 펀드. 그 소유주는 바로 보병사단장 백민석 소장이었다. 백민석, 도지는 깊은 혐오감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국가의 무기와 안보를 뒷골목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기면서 그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자주적 블랙머니 확보라고 궤변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정치권과 윗선에 로비를 하고 자신의 사조직을 키우며 진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과 군수품을 체스판의 말처럼 소비하면서요. 최태수는 이 거대한 무기 밀매 신디케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물류 허브였습니다. 희진은 팔짱을 낀 채 홀로그램 위로 나란히 떠오른 백민석의 훈장 달린 사진과 최태수의 살기 어린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는 소시오패스 장군과 힘없는 병사를 짐승처럼 유린하며 얄팍한 권력에 취해버린 오만한 하수인, 민간인 계집년이라. 희진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조소가 새어나왔다. 안개 낀 공터에서 최태수가 그녀를 밀치며 뱉었던 그 혐오스러운 단어가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맴돌았다. 사령관님, 적의 자금줄과 유통망이 특정되었습니다. 즉시 특수임무대를 투입해 제3군 수창고를 급습하고 최태수와 백민석을 체포하시겠습니까?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당장이라도 K1A 기관단총을 들고 창고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 피 흘리던 김일병을 구출하고 최태수의 면상에 총구를 들이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그들의 목줄을 완전히 조이진 못했다. 백민석은 머리가 비상한 전술가다. 하수인의 꼬투리가 잡히고 군사경찰이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최태수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해 입을 막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불태워버릴 거다. 우리는 최태수 본인의 입으로 살기 위해 백민석의 목을 물어뜯게 만들어야 한다. 희진은 브리핑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낮고 묵직한 포식자의 그르렁거림 같은 목소리로 작전 명령을 하달했다. 작전명 사일런트 네트 사일렌 네트. 당분간 물리적 타격은 일절 보류한다. 대신 내일 자정부터 최태수의 밀수 유통망과 대포폰 통신망, 그리고 자금 세탁 경로를 외부에서부터 하나씩 소리 없이 끊어낸다. 놈이 물류마비와 자금줄 차단으로 패닉에 빠져 사단장에게 살려달라 지저댈 때까지 사방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라. 숨통을 아주 천천히 조이는 거다. 명령, 수신했습니다.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전광판, 불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방폭벽 위로 거대한 맹수처럼 어른거렸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간 전우들과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어린 김일병의 모습이 겹쳐졌다. 최태수 상사, 희진의 차가운 눈동자에 마침내 숨길 수 없는 통렬한 사례가 피어올랐다. 네가 힘없고 연약하다며 짓밟고 모욕했던 존재들이 모여 어떻게 너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이를 일으키는지, 네가 절대적이라 믿고 핥아대던 그 뒷배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3스타 방첩 사령관을 겁없는 민간인 계집년이라 불렀던 그 오만함의 대가를 내 놈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치르게 해주겠다. 소리 없는 기동. 그것은
썩어빠진 군부의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가장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짜인 잔혹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사일런트 네트 1단계 가동 경과 보고합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지하 벙커 메인 통제실. 푸른빛이 감도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박도진 대위의 목소리가 건조하면서도 빠르게 울려 퍼졌다. 그의 눈동자는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쫓고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최태수 상사의 주요 유통망 3곳의 라우팅 경로를 차단하고 그가 운용하던 대포폰 5대의 패킷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하여 더미 데이터로 교란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놈의 암호화폐 지갑 2개가 동결되었고 제3군 수창고에서 출고 대기 중이던 K-14 저격소총, 야간 조준경 200세트의 위장 반출 서류가 시스템상에서 증발했습니다. 강희진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놈의 반응은 패닉 그 자체입니다. 물류가 막히고 자금, 세탁 경로가 끊어지자 보안 규정까지 어겨가며 유선망을 통해 백민석 사단장의 사조직 연락책에게 SOS를 쳤습니다. 물론 그 통신 역시 저희가 전부 감청했습니다. 도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홀로그램 지도를 띄웠다. 지도 위에는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특정 분쟁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도진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굳어졌다. 사령관님, 사태가 저희의 초기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최태수가 빼돌린 최신형 전술 장비와 야시경, 그리고 K-시리즈 총기의 핵심 부품들의 최종 기착지를 역추적했습니다. 단순한 블랙마켓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띄운 화면에 험악한 인상의 무장 병력 사진들과 특정 기업의 로고가 나타났다. 블랙 벵가드, 블랙 반괄.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불법 다국적 민간 군사기업 PMC입니다. 백민석 소장은 이들에게 우리 군의 최첨단 장비를 밀매하고 있었습니다. 적성국이나 테러단체에 직접 팔아넘긴 것은 아니지만 이 용병단은 의뢰금을 주면 적성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총을 드는 집단입니다. 통제실 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요원들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마저 다섰다. 단순한 군수품 횡령과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 자산을 해외에 통제 불능한 용병 집단에 유출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한 여적 유디이자 국가의 심장에 칼을 꽂는 반역 행위였다. 백민석, 희진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이름이 새어나왔다. 대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부하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정치적 자금과 사조직을 키우는 소시오패스 장군. 백민석은 자신의 밀수 행위를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블랙머니 확보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희진의 뇌리 깊은 곳에서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 불량 장비 탓에 얼어 죽어가던 알파팀 막내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위성통신기를 빼돌려 사익을 챙긴 장성들은 국익을 운운했었다. 트라우마가 남긴 지독한 죄책감이 희진의 심장을 옥죄어왔지만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그 고통을 이성적인 분노로 치환했다. 사태의 본질이 격상되었다. 이제 이 작전은 단순 비리 적발이 아닌 대테러 방첩 방어전이다. 희진의 목소리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통제실을 짓눌렀다. 백민석은 체스판을 엎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말을 먼저 죽이는 놈이다. 최태수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통제를 벗어나려 하면 백 소장은 반드시 꼬리를 자르기 위해 최태수를 암살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진의 눈동자가 도진을 향했다. 도진 역시 같은 생각을 한 듯 안색이 창백해졌다. 가장 약한 고리인 김일병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겠군요.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화면이 전환되며 열화상 카메라로 잡힌 제3군 수창고 내부의 모습이 나타났다. 최태수 상사는 자신의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직감하고
극도의 신경질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밀수 루트가 막히고 윗선과의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자 그는 그 모든 불안과 분노를 힘없는 부하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음소거된 화면 속에서도 최태수의 광기가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는 군화발로 웅크려 있는 김일병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주변의 공구들을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다. 민간인 계집년의 저주라며 악을 쓰던 그의 모습은 얄팍한 권력이 무너져 내릴 때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이었다. 폭행을 마친 최태수가 창고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열화상 화면 속 홀로 남겨진 김일병의 붉은 실루엣은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일병의 심박수와 생체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던 요원의 다급한 보고에 도진의 손에 땀이 쥐어졌다. 작전의 대의를 위해 정보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눈앞에서 죽어가는 부하를 구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번뇌가 도진의 영혼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어둡고 습한 제3군수창고 안. 김일병은 입가에 터져 흐르는 피를 닦아낼 힘조차 없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보다 내일 다시 최 상사가 돌아와 자신을 찢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소대장도 중대장도 모두 최 상사를 두려워하거나 묵인했다. 이 지옥 같은 군대에서 탈출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화물 펠릿 구석에 버려져 있던 질긴 군용 파라코드 줄을 집어들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지급된 밧줄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탄약 상자 위로 올라갔다. 천장의 철골 구조물에 줄을 걸고 매듭을 지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피와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일병이 두 눈을 질끈 감고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팟! 어둠 속에서 소음기를 단 권총의 파열음과 동시에 김일병의 목을 감싸려던 파라코드 줄이 허공에서 툭 끊어졌다.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김일병의 몸을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누군가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냈다. 으흡. 비명을 지르려는 김일병의 입을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틀어막았다. 쉬, 조용, 아군이다. 야간 투시경의 희미한 녹색 불빛 아래 이름표도 계급장도 없는 방첩사령부 소속 흑색 작전팀 브렉팀 요원의 눈빛이 보였다. 그 차갑고도 단단한 눈동자 속에는 짙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일병. 넌 살아남은 거다. 이제부터 너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마. 요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김일병은 짐승 같은 오열을 삼키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요원의 품에 쓰러졌다. 창고 외부에서 경계를 서던 다른 요원들이 소리 없이 진입하여 김일병을 들것에 눕혔다. 그들은 최태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김일병의 피 묻은 전투복 상의와 부러진 파라코드 줄을 현장에 교묘하게 남겨두었다. 최태수와 백민석이 김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기만 전술이었다. 섀도우 1, 상황 종료, 타겟 확보 완료. 즉시 민간 위장 구급차로 이송하여 방첩사령부 직할 안전가옥으로 후송한다. 생명에는 지장 없음. 지휘 통제실의 무전 스피커를 통해 요원의 보고가 흘러나오자 숨을 죽이고 있던 통제실 내부에서 짧은 안도의 한숨들이 터져나왔다. 도진은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손톱이 파고든 자국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희진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과거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부하의 손을 놓아야만 했던 그 끔찍한 무력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냉혹한 체스 게임을 벌이면서도 결코 체스판 위의 폰파운을 헛되이 희생시키지 않았다. 잘했다. 도진아.
네가 김일병의 목숨을 구한 거다. 희진의 낮은 칭찬에 도진은 경례로 답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췄다. 희진은 다시 차갑고 예리한 방첩 사령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냥감의 목줄을 정확히 겨냥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최태수 상사는 내일 아침 창고에 남겨진 핏자국과 끊어진 밧줄을 보고 김일병이 자살했다고 믿게 될 거다. 유통망은 끊기고 돈줄은 막히고 이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군기 사고의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그의 이성은 완전히 박살날 거다. 희진이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백민석 소장과 최태수 상사의 사진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백민석에게 김일병의 가짜 사망 소식을 고의로 흘려라. 꼬리가 밟혔다고 판단한 백민석이 최태수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그 모든 현장을 기습하여 덮친다. 놈들의 통신망, 자금망, 그리고 사병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 오만함까지 남김없이 부숴버려라. 희진은 등 뒤로 깍지를 낀 채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전광판 불빛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민간인 계집년, 최태수가 감히 입에 올렸던 그 오만하고 무지한 단어에 이제 군사법정과 반역죄라는 무자비한 철퇴로 응답할 차례였다. 반역의 벡터가 완성되었다. 작전명 사일런트 네트. 최종 타격 단계인 길로틴으로 전환한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라. 전투복의 별 3개, 중장의 계급장이 통제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서늘한 살기를 머금고 번쩍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압도적인 고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부의 진짜 사냥이 마침내 그 잔혹한 이빨을 드러냈다. 새벽 2시. 국군 수도병원 외곽의 짙은 어둠 속 최태수 상사의 거친 숨소리가 폐부를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의 핏발 선 눈동자는 극도의 초조함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제3군수 창고에서 김일병이 자살한 흔적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가장 약한 고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꼬리를 자르기 완벽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알량한 안도감은 백민석 소장이 보낸 단 한 통의 암호화 메시지에 산산조각 났다. 머저리 같은 새끼. 방첩사가 개입했다. 내놈 부하는 죽은 게 아니라 수도병원 특수병동에 보호조치되어 있어. 오늘 밤 안으로 그 새끼의 숨통을 끊어놔라. 그러지 못하면 내일 아침 네가 변사체로 발견될 거다. 최태수의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무기 밀매와 블랙마켓의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자신이 언제든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의 얄팍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브로커와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부대 내의 헌병대마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 다 그 건방진 민간인 계집년 때문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 몰라도 감히 군대 일에 나서서 내 앞길을 막은 대가는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최태수는 허리춤에 찬 군용 대검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을 더듬으며 이를 갈았다. 여성을 향한 그의 뿌리 깊은 혐오와 폭력성은 극단적인 공포와 결합하여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오직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만이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고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병원 후문의 환풍구 통로를 뜯어내고 병동 내부로 잠입했다. 같은 시각 병동 맞은편 숲속에 은폐된 방첩사령부 작전통제 차량 내부. 박도진 대위는 모니터에 전멸하는 붉은색 열화상 신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차갑게 울렸다. 타겟 1, VIP 병동 302호 접근 중 무장 상태 확인됨. 도진의 보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작전의 전술적 전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백민석 소장이 방첩사의 기만 전술을 역으로 파악할 것까지 계산한 강희진 중장의 다중 체스 게임. 그녀는 꼬리가 밟힌 백민석이
최태수를 암살자로 내몰 것을 정확히 예견했고 진짜 김일병을 다른 안전 가옥으로 빼돌린 뒤 302호를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도진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전술의 실패 가능성이 아니었다. 미끼를 자처하며 302호의 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직속 상관. 강희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걱정 때문이었다. 사령관님은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십니다. 707특임대 시절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불량 장비 탓에 부하를 잃어야만 했던 그녀의 끔찍한 트라우마. 그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은 그녀를 기계처럼 차갑고 완벽한 지휘관으로 벼려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임무의 최전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지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광기 어린 책임감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깊은 번뇌를 느꼈다. 깊은 흑색 작전 블랙 오프에스의 도덕적 모호함 속에서 그녀는 도진이 길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도진아, 통신기를 통해 희진의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의 본질을 잊지 마라. 이 전투는 힘의 우위를 증명하는 얄팍한 싸움이 아니다. 군의 썩은 뿌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지 놈들 스스로 그 추악한 밑바닥을 직시하게 만드는 심리전이자 방어전이다. 타격조 대기해라. 내가 최종 신호를 주기 전까지 그 누구도 진입 불가다. 명심하겠습니다. 단결 VIP 병동 302호. 희미한 달빛만이 창틀을 넘어와 텅 빈 병상 위를 스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이고 기만적인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으로 스며든 최태수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낮춘 채 병상을 향해 다가갔다. 이불 밑에 사람의 형태처럼 부풀어 오른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짐승 같은 살기를 뿜어내며 대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군의 기강, 전우회, 국가에 대한 맹세. 그딴 것은 그에게 사치였다. 오직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살아남는다는 잔혹한 법칙만이 그를 지배했다. 지옥으로 가라, 이 고문관 쓰레기 새끼야. 최태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대검을 이불 위로 내리찍으려는 찰나였다. 챈자를 휘익. 허공을 예리하게 가르는 파공음과 동시에 병상 밑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검은 인형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최태수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지기도 전에 희진의 군화 발끝이 그의 오른쪽 무릎 관절의 측면을 정확하고 묵직하게 가격했다. 크악!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최태수의 거대한 체구가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 707특임대 출신의 전설적인 오퍼레이터. 희진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군더더기도 감정적인 낭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투가 아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근접 전투 CQC였다. 최태수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대검을 휘둘렀다. 짐승 같은 완력이 허공을 찢었지만 희진은 이미 그 궤적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빙어처럼 몸을 낮춰 최태수의 칼 쥔 팔 안쪽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뒤 강철 같은 손날로 그의 팔꿈치 역관절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오두둑. 아으아. 단발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대검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차름을 냈다. 희진은 자비 없이 그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제압하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최태수의 목통 후두를 강하게 압박하며 그를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내가 그가 민간인 계집년이라며 멸시하고 조롱했던 체구 작은 여성에게 단 3초 만에 완벽히 유린당했다. 최태수는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헐떡거렸다. 탭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희진의 체중 실린 압박은 마치 거대한 철판에 깔린 듯한
저항조차 불가능한 절망적인 무게였다. 커헉, 컥, 명예를 저버리고 부하의 피를 빤 군인은 짐승만도 못한 기생충이다. 어둠 속에서 희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흥분이나 분노로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지독한 논리와 이성으로 서늘하게 벼려진 처형인의 칼날 그 자체였다. 네가 병사들에게 휘두른 그 얄팍한 폭력. 그것이 너의 권력이고 강함이라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전술의 부재, 오만한 방심, 그리고 썩어빠진 정신 상태. 너는 단 한 번도 진정한 군인인 적이 없었다. 누구냐? 너 대체. 최태수가 피 거품을 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터질 것 같았다. 부대 일에 참견하며 자신을 훈계하던 그 건방진 민간인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압도적인 전투력과 숨막히는 살기는 결코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희진이 여유롭게 입에 물고 있던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상황 종료. 전술조 및 헌병대 진입해라. 쾅. 병실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방첩사령부 흑색 작전팀 요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SDT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술 라이트의 눈부신 백색광이 칠흑 같던 병실을 대낮처럼 폭력적으로 밝혔다. 박도진 대위가 권총을 쥔 채 가장 먼저 뛰어들어와 최태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부다. 도진의 서늘한 경고와 요원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최태수의 온몸에 붉은 반점들을 새겼다. 총구의 차가운 금속성이 이마에 닿자 최태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굳어버렸다. 타각, 타각, 고나 굽이 병실 바닥에 부딪히는 정갈하고 압도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서 요원들에 의해 무릎이 꿇린 최태수의 시선 위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 전술복 위로 정식 대한민국 육군 전투복 상의를 걸친 강희진이었다. 최태수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시선은 희진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시작해 그녀의 가슴팍과 어깨 위로 덜덜 떨리며 이동했다. 그곳에는 조명 빛을 받아 섬뜩하리만치 차갑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중장종장. 그것은 단순히 계급의 상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을 보호하고 내부의 반역자를 도륙하는 군사안보의 최고 권력기관,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다. 중장. 최태수의 입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민간인 계집년이라 부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제거하려 했던 상대가 3스타 장군이었다고? 그것도 정보와 방첩을 총괄하는 정점이자 전설적인 707 특임대 출신의 인간 병기라고? 강희진은 얼어붙은 최태수를 굽어보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보라치던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괴물이 된 완전 무결한 심판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제3군수창고 최태수 상사, 군수물자 횡령, 불법 무기 밀매, 군사 기밀 유출,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살인 미수, 그리고 희진이 최태수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무거운 죄목을 선고했다. 상관 모욕 및 전시 여적유디 행위. 최태수의 심장이 나라 끝으로 곤두박질 쳤다. 블랙 벵가드 용병단의 군수품을 팔아넘긴 행위가 적성국에 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여적죄. 군 형법상 사형 이외에는 그 어떤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죄목이었다. 국군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이다. 너의 그 하찮고 더러운 폭력의 세계는 오늘 이 시간부로 국가의 이름 아래 철저하게 처단된다. 사령관, 님, 제발 살려주십. 과거 부하들에게 생사여탈권을 쥔 신처럼 군림하던 악질 상사.
최태수의 입에서 비루하고 처참한 구걸이 터져나왔다. 얄팍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한 벌레 같은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토록 여성을 혐오하고 무자비한 힘을 숭배했던 자의 말로는 끔찍할 만큼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군화 밑으로 역겨운 노란 액체가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희진은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하며 뒤돌아섰다. 일말의 동정심조차 잃지 않았다. 끌어내 병원 지하 취조실로 압송해라. 그리고 이놈의 입과 개인 단말기를 통해 백민석 소장의 모든 자금망과 통신망을 역추적한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백민석의 사조직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다. 단결 명 받았습니다. 도진과 요원들의 우렁찬 복명복창이 병동을 쩌렁쩌렁하게 뒤흔들었다.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최태수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로 잦아들었다. 희진은 창밖의 서늘한 달빛을 바라보며 억눌렀던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이 눈보라 속에서 굳어가던 부하의 손길이 아주 조금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체스판 위에 가장 시끄러운 말이 무너졌다. 이제 판을 엎어버리려 드는 진짜 킹킹. 백민석 소장의 목을 칠 차례였다. 작전명 사일런트 네트 타격 페이지를 종료한다. 희진의 눈빛이 다시금 매서운 포식자의 것으로 번뜩였다. 지금부터 최종 단계 기로틴으로 이행한다. 전 부대원 반역자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해라. 어둠 속에서 그녀의 중장 계급장이 다시 한번 차가운 살기를 머금고 번쩍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압도적인 고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부의 진짜 사냥이 마침내 그 잔혹하고도 정의로운 이빨을 완전히 드러냈다. 새벽 2시. 국군 수도 병원 외곽의 짙은 어둠 속 최태수 상사의 거친 숨소리가 폐부를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는 극도의 초조함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제3군수 창고에서 김일병이 자살한 흔적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가장 약한 고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꼬리를 자르기 완벽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알량한 안도감은 백민석 소장이 보낸 단 한 통의 암호화 메시지에 산산조각 났다. 머저리 같은 새끼. 방첩사가 개입했다. 내놈 부하는 죽은 게 아니라 수도병원 특수병동에 보호 조치되어 있어. 오늘 밤 안으로 그 새끼의 숨통을 끊어놔라. 그러지 못하면 내일 아침 네가 변사체로 발견될 거다. 최태수의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무기 밀매와 블랙마켓의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자신이 언제든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의 얄팍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브로커와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부대 내의 헌병대마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 다 그 건방진 민간인 계집년 때문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 몰라도 감히 군대 일에 나서서 내 앞길을 막은 대가는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최태수는 허리춤에 찬 군용 대검에 차가운 금속성 감촉을 더듬으며 이를 갈았다. 여성을 향한 그의 뿌리 깊은 혐오와 폭력성은 극단적인 공포와 결합하여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오직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만이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고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병원 후문의 환풍구 통로를 뜯어내고 병동 내부로 잠입했다. 같은 시각 병동 맞은편 숲속에 은폐된 방첩사령부 작전 통제 차량 내부. 박도진 대위는 모니터에 전멸하는 붉은색 열화상 신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차갑게 울렸다. 타겟1. VIP 병동 302호 접근 중. 무장 상태 확인됨. 도진의 보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작전의 전술적 전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백민석 소장이 방첩사의 기만전술을 역으로 파악할 것까지 계산한 강희진 중장의 다중 체스 게임. 그녀는 꼬리가 밟힌 백민석이 최태수를 암살자로 내몰 것을 정확히 예견했고 진짜 김일병을 다른 안전가옥으로 빼돌린 뒤 302호를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도진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전술의 실패 가능성이 아니었다. 미끼를 자처하며 302호의 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직속 상관. 강희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걱정 때문이었다. 사령관님은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십니다. 707 특임대 시절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불량 장비 탓에 부하를 잃어야만 했던 그녀의 끔찍한 트라우마. 그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은 그녀를 기계처럼 차갑고 완벽한 지휘관으로 벼려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임무의 최전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지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 숭고한 희생 정신과 광기 어린 책임감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깊은 번뇌를 느꼈다. 깊은 흑색 작전 블랙옵스의 도덕적 모호함 속에서 그녀는 도진이 길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도진아, 통신기를 통해 희진의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의 본질을 잊지 마라. 이 전투는 힘의 우위를 증명하는 얄팍한 싸움이 아니다. 군의 썩은 뿌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지 놈들 스스로 그 추악한 밑바닥을 직시하게 만드는 심리전이자 방어전이다. 타격조 대기해라. 내가 최종 신호를 주기 전까지 그 누구도 진입 불가다. 명심하겠습니다. 단결. VIP 병동 302호. 희미한 달빛만이 창틀을 넘어와 텅 빈 병상 위를 스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이고 기만적인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으로 스며든 최태수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낮춘 채 병상을 향해 다가갔다. 이불 밑에 사람의 형태처럼 부풀어 오른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짐승 같은 살기를 뿜어내며 대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군의 기강, 전후의 국가에 대한 맹세, 그딴 것은 그에게 사치였다. 오직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살아남는다는 잔혹한 법칙만이 그를 지배했다. 지옥으로 가라, 이 고문관 쓰레기 새끼야. 최태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대검을 이불 위로 내리찍으려는 찰나였다. 쉭, 허공을 예리하게 가르는 파공음과 동시에 병상 밑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검은 인형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최태수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지기도 전에 희진의 군화 발끝이 그의 오른쪽 무릎 관절의 측면을 정확하고 묵직하게 가격했다. 크악,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최태수의 거대한 체구가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 707 특임대 출신의 전설적인 오퍼레이터. 희진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군더더기도 감정적인 낭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투가 아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근접 전투 CQC였다. 최태수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대검을 휘둘렀다. 짐승 같은 완력이 허공을 찢었지만 희진은 이미 그 궤적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빙어처럼 몸을 낮춰 최태수의 칼쥔 팔 안쪽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뒤 강철 같은 손날로 그의 팔꿈치 역관절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우두둑, 아아, 단발마의 비명 소리와 함께 대검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차름을 냈다. 희진은 자비 없이 그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제압하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최태수의 목통 후두를 강하게 압박하며 그를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내가 그가 민간인 계집년이라며 멸시하고 조롱했던 체구 작은 여성에게 단 3초 만에 완벽히 유린당했다. 최태수는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헐떡거렸다. 폐부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희진의 체중 실린 압박은 마치 거대한 철판에 깔린 듯한
저항조차 불가능한 절망적인 무게였다. 커헉, 컥, 윽. 명예를 저버리고 부하의 피를 빤 군인은 짐승만도 못한 기생충이다. 어둠 속에서 희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흥분이나 분노로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지독한 논리와 이성으로 서늘하게 벼려진 처형인의 칼날 그 자체였다. 네가 병사들에게 휘두른 그 얄팍한 폭력. 그것이 너의 권력이고 강함이라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전술의 부재, 오만한 방심, 그리고 썩어빠진 정신 상태. 너는 단 한 번도 진정한 군인인 적이 없었다. 누구냐? 너, 대체. 최태수가 픽거품을 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터질 것 같았다. 부대 일에 참견하며 자신을 훈계하던 그 건방진 민간인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압도적인 전투력과 숨막히는 살기는 결코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희진이 여유롭게 입에 물고 있던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상황 종료. 전술조 및 헌병대 진입해라. 쾅! 병실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방첩사령부 흑색 작전팀 요원들과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임무대 SDT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술 라이트에 눈부신 백색광이 칠흑 같던 병실을 대낮처럼 폭력적으로 밝혔다. 박도진 대위가 권총을 쥔 채 가장 먼저 뛰어들어와 최태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부다. 도진의 서늘한 경고와 요원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최태수의 온몸에 붉은 반점들을 새겼다. 총구의 차가운 금속성이 이마에 닿자 최태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굳어버렸다. 타각, 타각. 군화굽이 병실 바닥에 부딪히는 정갈하고 압도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서 요원들에 의해 무릎이 꿇린 최태수의 시선 위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 전술복 위로 정식 대한민국 육군 전투복 상의를 걸친 강희진이었다. 최태수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시선은 희진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시작해 그녀의 가슴팍과 어깨 위로 덜덜 떨리며 이동했다. 그곳에는 조명빛을 받아 섬뜩하리만치 차갑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중장, 종장. 그것은 단순히 계급의 상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을 보호하고 내부의 반역자를 도륙하는 군사안보의 최고 권력기관,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다. 중장. 최태수의 입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민간인 계집년이라 부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제거하려 했던 상대가 3스타 장군이었다고? 그것도 정보와 방첩을 총괄하는 정점이자 전설적인 707특임대 출신의 인간병기라고? 강희진은 얼어붙은 최태수를 굽어보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보라치던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괴물이 된 완전 무결한 심판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제3군수 창고 최태수 상사, 군수물자 횡령, 불법 무기 밀매, 군사 기밀 유출,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살인 미수, 그리고 희진이 최태수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무거운 죄목을 선고했다. 상관 모욕 및 전시 여적 유딕 행위. 최태수의 심장이 나라 끝으로 곤두박질 쳤다. 블랙 벵가드 용병단의 군수품을 팔아넘긴 행위가 적성국에 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여적죄. 군 형법상 사형 이외에는 그 어떤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죄목이었다. 국군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이다. 너의 그 하찮고 더러운 폭력의 세계는 오늘 이 시간부로 국가의 이름 아래 철저하게 처단된다. 사령관, 님, 살려
제발 살려주십. 과거 부하들에게 생사여탈권을 쥔 신처럼 군림하던 악질 상사. 최태수의 입에서 비루하고 처참한 구걸이 터져나왔다. 얄팍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한 벌레 같은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토록 여성을 혐오하고 무자비한 힘을 숭배했던 자의 말로는 끔찍할 만큼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군화 밑으로 역겨운 노란 액체가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희진은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하며 뒤돌아섰다. 일말의 동정심조차 잃지 않았다. 끌어내 병원 지하 취조실로 압송해라. 그리고 이놈의 입과 개인 단말기를 통해 백민석 소장의 모든 자금망과 통신망을 역추적한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백민석의 사조직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다. 단결, 명 받았습니다. 도진과 요원들의 우렁찬 복명복창이 병동을 쩌렁쩌렁하게 뒤흔들었다.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최태수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로 잦아들었다. 희진은 창밖의 서늘한 달빛을 바라보며 억눌렀던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이 눈보라 속에서 굳어가던 부하의 손길이 아주 조금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체스판 위에 가장 시끄러운 말이 무너졌다. 이제 판을 엎어버리려 드는 진짜 킹킹. 백민석 소장의 목을 칠 차례였다. 작전명 사일런트 네트 타격 페이지를 종료한다. 희진의 눈빛이 다시금 매서운 포식자의 것으로 번뜩였다. 지금부터 최종 단계 기로틴으로 이행한다. 전 부대원. 반역자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해라. 어둠 속에서 그녀의 중장 계급장이 다시 한번 차가운 살기를 머금고 번쩍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압도적인 고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부의 진짜 사냥이 마침내 그 잔혹하고도 정의로운 이빨을 완전히 드러냈다. 국군 방첩사령부 관할 지하 30m 아래에 위치한 1급 기밀시설, 통칭 블랙사이트, 외부의 소리도 빛도 철저하게 차단된 이 서늘한 공간은 인간의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무채색의 지옥이었다. 취조실 외부의 일방향 거울 너머로 박도진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안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태수의 통신기기와 개인 단말기에서 추출한 방대한 양의 사이버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철저한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한 신세대 방첩 장교였지만 이 깊고 어두운 흑색 작전의 세계가 주는 도덕적 모호함과 심리적 중압감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유리창 너머에 있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곧 저 방으로 들어갈 자신의 상관, 강희진 중장이었다. 취조실 문 밖의 어두운 복도. 강희진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그녀의 귓가에는 또다시 매서운 눈보라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대장님, 너무 춥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혹한의 적진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굳어가던 부하의 마지막 목소리. 희진은 숨을 들이켰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환상통이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전우들의 무게, 중장이라는 세 개의 별은 결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자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라도 국가와 군을 지켜내야만 하는 지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다. 희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내 짐승의 뼈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스스로 인간성을 억누르고 오직 적을 파멸시키기 위한 괴물의 가면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곱게 펴진 전투복의 옷깃을 다듬고는 망설임 없이 취조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끼익, 철컹, 무겁고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희진이 들어서자
책상 반대편 의자에 결박되어 있던 최태수의 거구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다. 군복이 벗겨진 채 칙칙한 회색 수의를 입은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병실에서 대검을 휘두르던 광기 어린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눈치를 보는 비루한 쥐새끼에 불과했다. 희진은 최태수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도진이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최태수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무력에 의한 고문은 하수들의 방식이었다. 707 특임대의 전설이자 방첩사령부의 정점인 희진의 방식은 적의 자아와 세계관 자체를 논리적으로 해체하여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최태수 상사, 희진의 목소리는 너무도 고요하고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너는 네가 군림했던 그 알량한 폭력의 세계에서 네가 꽤나 강하고 대단한 수컷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겠지. 부하들의 관물대를 걷어차고 여성 상관을 향해 저열한 멸시를 내뱉으며 내 알량한 자존심을 채워왔을 테니까. 사령관님, 제발 저는 그저 최태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희진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너는 그저 나약하고 겁 많은 기생충에 불과하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껍데기. 희진이 서류철을 열고 첫 번째 사진을 밀어주었다. 블랙뱅가드 용병단과 거래했던 불법 무기 밀매 내역, 그리고 최태수의 차명 계좌들이었다. 박도진 대위의 사이버 작전팀이 네가 숨겨둔 14개의 해외 차명 계좌를 완전히 동결했다. 너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네가 부하들의 고열을 짜내어 모은 그 더러운 돈까지 전부 국가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지. 최태수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유일한 동아줄이자 신념이었던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너는 네가 그 거대한 밀매 조직의 핵심이라고 믿고 싶었겠지만 현실을 직시해라. 희진은 두 번째 사진을 던졌다. 그것은 최태수의 직속 상관들이 이미 방첩사령부 요원들에 의해 줄줄이 연행되는 사진이었다. 너의 꼬리가 밟히자마자 네가 맹신하던 그 조직은 너를 철저히 버렸다. 내 통화 기록,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심지어 네가 병실에서 나를 암살하려 했던 그 멍청한 짓거리조차 그들이 너를 꼬리 자르기 위한 미끼로 던져준 것에 불과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개처럼 일했는데 개처럼 일했으니 개처럼 버려지는 거다. 희진의 비수가 최태수의 얄팍한 자아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얕잡아보고 폭력과 공포가 군인의 본질이라 믿었던 너의 세계관은 오늘 이 순간 완전히 파괴되었다. 너는 강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뿐이었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군사 기밀을 적성국에 팔아넘긴 여적죄로 내일 아침 최고 등급의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형량은 사형. 네가 그렇게 맹신하던 그 알량한 권력은 교수대 위에서 발버둥 칠 너의 목숨을 단 1초도 연장해주지 못한다. 이런다. 최태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가셨다. 땀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 흉측한 입술 사이로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왔다. 오만했던 악질 상사의 자아는 이제 가루조차 남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위에서 까라니까 깐 것뿐입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부여잡고 책상에 머리를 대프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태수. 그 꼴을 내려다보는 희진의 눈빛에는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다. 이토록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눈보라 속에서 내 부하들이 피를 흘렸단 말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비애가 치솟았다.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부수어버리는 이 과정은
그녀 자신의 인간성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심연의 괴물이 되어버린 듯한 끔찍한 기분. 하지만 희진은 겉으로 단 한치의 흔들림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최태수의 숨통을 조였다. 그렇다면 네게 지시를 내린 진짜 주인의 이름을 말해라.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최태수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헐떡이며 내뱉었다. 백민석 소장님입니다. 제3군단 사단장 백민석 소장님이 모든 군수물자 빼돌리기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금을 세탁하고 무기를 빼돌리는 물류 담당이었을 뿐입니다. 제 단말기 암호 보안 폴더에 백 소장님의 직통 암호화 통신망과 비자금 장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불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딸깍. 희진은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껐다. 체스판의 말은 완벽하게 그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추악한 체스판을 기획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장기말처럼 소모품으로 취급해온 진짜 배우 소시오패스 전술가 백민석 소장의 목을 칠 차례였다. 희진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최태수를 뒤로 한 채 말없이 취조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자 일방향 거울 너머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도진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희진의 눈가에 서린 아무도 모를 짙은 피로와 고통을 읽어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최태수의 단말기 암호를 해독 중입니다. 백민석 소장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진의 보고를 듣는 희진의 눈동자가 다시금 날카로운 포식자의 빛을 머금었다. 박대위? 예, 사령관님. 도덕이나 양심 따위로 포장된 괴물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지독한 논리와 완벽한 전술로 무장해야 한다. 백민석은 군의 강화를 위해 밀매를 정당화하는 소시오패스다. 놈은 자신이 체스판 위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겠지. 희진이 어두운 복도 끝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억눌렸던 살기를 해방했다. 놈의 사단 사령부의 방첩사 특수임무대대 출동을 준비해라. 판을 엎으러 간다. 제3군단 사단장 집무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책상 위에 암호화된 통신망 단말기가 붉은 빛을 명멸했다. 백민석 소장은 최고급 시가에서 뿜어져 나온 짙은 연기 너머로 모니터에 떠오른 방첩사령부 내부 첩보 보고서를 응시했다. 최태수 상사, 방첩사 관할 1급 기밀시설 블랙사이트로 압송 완료. 최태수 명의의 해외 차명 계좌 전면 동결 및 추적 진행 중. 백민석의 입가에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부하가 적의 심장부로 끌려갔음에도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분노나 당혹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체스판 위에서 쓸모를 다한 졸퍼운을 체스판 밖으로 치워버려야겠다는 지극히 건조하고 기계적인 계산만이 뇌리를 스칠 뿐이었다. 어리석고 나약한 놈.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혓바닥을 놀렸겠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거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작전 전술 지도를 바라보았다. 군의 현대화와 압도적인 자주 국방이라는 숭고한 데에 그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통과시켜주는 푼돈 같은 예산을 기다리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무기를 밀매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오직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필요하기자 정당한 자금 조달 방식이었다. 이 위대한 과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량한 도덕과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강희진 중장이야말로 그가 보기에 진정으로 군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였다. 백민석은 책상 아래에 숨겨진 생체 인식 패널을 열고 공식 지휘 계통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비선 흑색 타격대 고스트의 통신망을 활성화했다.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되어 서류상으론 이미 전원 사망 처리된 철저히 세뇌되고 훈련된 무국적 살인 병기들이었다. 알파1, 작전명 클린 슬레이트를 인가한다. 알파1, 지시를 대기 중입니다.
방첩사령부의 흑색 호송 차량이 3번 국도를 타고 이동 중이다. 타겟은 최태수, 그리고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이다. 호송대 전체를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라. 생존자는 필요 없다. 설령 너희들 중 누군가 낙오되거나 생포될 위기에 처한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안을 유지해라. 모든 것은 위대한 조국과 무결한 군을 위해서다. 존명. 통신이 끊겼다. 백민석은 책상 위 체스판에 놓인 흑색 폰 하나를 집어들고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겨 바닥으로 굴려버렸다. 나이트와 비숍을 무자비하게 희생해서라도 적의 킹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훌륭한 전술이었다. 그에게 있어 인명이라는 것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해 소모되는 핏빛 부품에 불과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3번 국도.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도심 외곽의 도로 위로 묵직한 배기음을 뿜어내는 세 대의 방첩사령부 소속 검은색 방탄 SUV가 일렬로 질주하고 있었다. 가운데 차량의 뒷좌석. 강희진 중장은 차창 밖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무심한 잿빛 눈동자로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그녀의 뇌리에는 다시금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의 설원과 귓가를 찢는 바람 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장님, 너무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상통이 왼쪽 어깨에 흉터를 찌르듯 옥죄어 왔다.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뼛속 깊은 죄책감과 피비린내 나는 생존자의 슬픔. 그 지옥 같은 기억은 희진의 영혼을 매일같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으나 동시에 부패한 적들을 자비 없이 파멸시키게 만드는 차갑고 예리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희진은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의 인간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짐승의 뼈처럼 무감각하고 냉철한 이성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채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고 있는 최태수가 웅크리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박도진 대위가 홀로그램 단말기를 허공에 띄운 채 실시간으로 주변의 전파 흐름을 스캔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박도진의 목소리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서렸다. 반경 5km 이내의 민간 통신망이 인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군용 주파수 대역에도 강력한 재밍 잠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대적 전자전 징후입니다. 최태수가 그 말을 듣고 흠칫 놀라며 비굴한 눈을 치켜떴다. 제 재밍이요? 설마 백 소장님이 저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역시 절 버리지 않으셨어. 제가 조직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 그의 구역질 나는 희망 섞인 헛소리에 희진은 턱을 채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짐승은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도축하려는 사냥꾼의 칼날을 핥는 법이지. 백민석은 철저한 소시오패스 전술가다. 너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제불능이 된 너의 혓바닥과 우리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사냥개들을 푼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선두를 달리던 첫 번째 SUV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허공으로 솟구쳤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대전차 로켓 RPG의 직격이었다. 시뻘건 화염이 비바람을 뚫고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집어삼켰다. 끼익! 쾅! 희진이 탑승한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다 중앙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빗속에 짙은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돌격 소총의 예광탄들이 빗발치듯 나라와 방탄 유리를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 강력한 방탄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쩍쩍 갈라지며 파편이 튀었다. 전원 하차. 차량을 엄폐물로 삼아 즉각 방어 진영을 구축해라. 희진의 명령은 귀를 찢는 폭음 속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공포 없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문을 걷어차고 총알이 빗발치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졌다.
707특임대의 전설다운 완벽하고도 본능적인 반사신경이었다. 도진 역시 최태수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낚아채 끌고 나와 차량 엔진룸 뒤에 사각지대로 처박았다. 총격전은 초반부터 일방적인 화력전에 가깝게 전개되었다. 적들은 아군 특수부대의 전술교리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최정예 병력들이었다.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드는 섬광탄과 무자비한 교차 사격에 후미 차량에서 내리던 방첩사 특임대 요원 2명이 어깨와 다리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으아, 살려줘. 사령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최태수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구원자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총알들이 자신의 머리통을 정밀하게 노리고 날아오자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돼지처럼 절규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하들을 짓밟던 악질 상사의 비루하고도 역겨운 민낯이었다. 도지는 권총을 쥐고 응사하기 위해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내밀려 했다. 그러나 조준경 너머로 번쩍이는 섬광 사이로 적들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숨이 턱 막혔다. 적들이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군 특수전 사령부의 흑색 위장복이었다. 아무리 소속을 지운 흑색 부대라 할지라도 결국 같은 국가를 수호해야 할 전우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가 도진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그 찰나의 치명적인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300m 밖 고가도로 위에 엎드린 적의 저격수가 도진의 심장을 향해 적외선 레이저 포인터를 조준했다. 박대위, 엎드려. 희진이 짐승처럼 도약하며 도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핑! 소름 끼치는 파공음과 함께 대구경 저격탄이 도진의 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아스팔트를 산산조각 냈다. 희진은 바닥에 나뒹군 상태 그대로 자신의 소총을 들어올려 어둠 속 저격수의 총구 화염이 반짝인 위치를 향해 정확히 2발의 더블 탭을 쏘아보냈다. 억눌린 비명과 함께 고가도로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추락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박도진. 희진의 서늘하고 벼락 같은 호통이 빗소리를 가르고 도진의 고막을 때렸다. 내 눈앞에 있는 자들은 조국을 지키는 전우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진짜 전우들의 등에 칼을 꽂는 영혼 없는 살인 기계들일 뿐이다. 네 알량한 감상과 망설임이 끝까지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진짜 부하들을 죽게 만든다는 걸 명심해라. 희진의 일갈에 도진의 흔들리던 눈동자에 맺혀있던 혼란이 안개 거치듯 단번에 사라졌다. 그는 꽉 깨문 입술 사이로 피를 흘리며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첩 장교로서 짊어져야 할 피비린내 나는 모순과 무게, 그것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뼈저린 결의였다. 희진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빗속의 전장을 빠르게 스캔했다. 적의 활력망, 이동 경로, 기동 타격대의 진입 각도, 그리고 재밍 전파의 진원지. 전장의 모든 시청각적 데이터가 그녀의 천재적인 뇌 속에서 완벽한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조립되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최태수를 차량 밖으로 던져 미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결코 백민석과 같은 괴물이 되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박대위, 전술 데이터 링크 오프라인 가동. 군용 위성 우회 프로토콜을 강제 연결해서 재밍을 역추적하고 반경 500m 내 적들의 야간 투시경 광증폭관에 EMP 과부하를 걸어라. 하지만 이 거리에서 국지적 펄스를 터뜨리면 저희 측 통신 장비와 광학 장비도 전부 완전히 타버립니다. 상관없다. 놈들은 장비에 의존하는 기계지만 우리는 본능과 감각으로 싸우는 짐승이다. 3초 뒤 실행. 희진의 무모하면서도 완벽하게 계산된 극단적 전술. 도진은 태블릿을 미친 듯이 조작하며 암호화된 사이버 공격 코드를 쏟아부었다. 3, 2, 1, 실행.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폭풍우를 타고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빗속을 뚫고
쉴 새 없이 날아오던 적들의 예광탄이 거짓말처럼 멈칫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들의 전술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에서 일제히 퍽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스파크가 튀어올랐다. 완벽한 시야를 상실한 적들이 일순간 혼란에 빠져 진영이 무너지는 그 찰나의 틈. 반격 개시, 희진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암흑의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총구에는 일말의 자비가 없었고 그녀의 기동은 어둠 속을 유영하는 사신 그 자체였다. 철저한 논리와 통제된 분노가 완벽하게 결합된 움직임. 탕, 탕, 탕.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총구의 섬광과 함께 적들이 급소에 총탄을 박힌 채 낙엽처럼 쓰러졌다. 도진과 방첩사 특임대 요원들 역시 희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산계하여 적의 측면을 예리하게 타격하며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희진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군 특임대 요원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서서 돌진해 오는 적들을 향해 탄창을 모조리 비워냈다. 과거 눈 덮인 적진에서 부하를 잃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무력감이 다시금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늘은 아무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목숨을 대가로 바쳐서라도. 그녀의 철통 같은 의지는 남은 아군 요원들의 투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비명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치열한 사격전이 교차한 끝에 백민석이 파견한 흑색 암살부대는 방첩사의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 앞에 완벽하게 괴멸당하고 말았다. 거세던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핏빛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는 자욱한 화약 연기와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희진은 텅 빈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빗물에 젖은 얼굴을 쓸어 올리며 거칠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단정한 전투복은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신군신의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차량 엔진룸 뒤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던 최태수는 자신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으려 했던 적들이 모두 사살된 것을 보고 허탈감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직 폭력과 권력만을 신봉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 장기말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처참한 말로였다. 도진이 부상당한 아군 요원들의 지혈을 마친 후 희진에게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풋내기 요원의 망설임이나 도덕적 고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낸 한 명의 완벽한 방첩 장교가 서 있었다. 사령관님, 적들의 통신기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암호와 핑핑의 좌표를 역추적하여 확보했습니다. 제3군단 사령부 백민석 소장의 개인 지하 벙커입니다. 희진은 바닥에 나뒹구는 적 지휘관의 무전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백민석은 분명 지금쯤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산화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성과 대의를 가장한 폭력으로 국가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이제 그 오만한 소시오패스에게 진짜 체스판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공포와 파멸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차례였다. 희진의 잿빛 눈동자가 맹금류처럼 매섭게 번뜩였다. 백민석의 알량하고 구역질 나는 체스 게임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빗속에 멈춰선 남은 호송 차량을 향해 턱짓을 했다. 수도방위 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즉각 코드 레드 이클립스를 발동해라. 방첩사령부 직속 특수임무대대 1중대 전원, 무장 헬기로 제3군단 사령부에 강화한다.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병력은 전원 적대 세력으로 간주, 무력으로 제압한다. 도진이 피 묻은 손으로 단호하게 거수 경례를 올리며 외쳤다. 체크메이트를 개시합니까? 그래. 희진의 목소리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처럼 고요하고 그 어떤 칼날보다도 서늘했다. 왕의 목을 치러 간다. 즉각 방어 진영을 구축해라.
칠흑 같은 어둠이 짓누르는 패국도 위,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백색 소음이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장으로 돌변했다. 방첩사령관 강희진 중장의 명령은 귀를 찢는 폭음과 거센 빗소리 속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공포 없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호송 차량의 두꺼운 방탄문을 걷어차고 총알이 빗발치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졌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하얀 눈으로 덮였던 적진에서 피투성이가 된 부하들을 잃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려 했지만 707특 임대의 전설이라 불렸던 그녀의 육체는 그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고 완벽하고도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기동하고 있었다. 방첩 장교 박도진 대위 역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얼어붙은 최태수 상사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낚아챘다. 움직이십시오. 도진은 육중한 최태수를 질질 끌고 나와 빗발치는 탄막을 피해 차량 엔진룸 뒤의 사각지대로 거칠게 처박았다. 총격전은 초반부터 일방적인 화력전에 가깝게 전개되었다. 도로 양측에 깎아지른 능선과 전방의 고가도로 위를 선점한 적들은 아군 특수부대의 전술교리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최정예 병력들이었다.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드는 고광도 섬광탄과 무자비한 교차 사격망에 후미 차량에서 내리며 응사를 시도하던 방첩사 특임대 요원 2명이 어깨와 다리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그아!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찬 비명은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소총의 연사음에 이내 묻혀버렸다. 으아아! 살려줘. 사령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어벽 뒤에 내동댕이 쳐진 최태수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돼지처럼 절규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방첩 사령관인 희진을 향해 민간인 계집년이라며 오만방자하게 핏대를 세우던 악질 상사의 비루하고도 역겨운 민낯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배후에 있는 제3군 단장 백민석 소장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구원부대를 보냈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통을 정밀하게 노리고 날아오는 저격탄과 소총탄의 궤적은 일말의 자비조차 없었다. 그들은 구출부대가 아니라 꼬리를 자르기 위해 파견된 암살조였던 것이다. 오랜 세월 권력을 등에 업고 부하들을 짓밟으며 폭력을 진정한 힘으로 착각했던 자는 진정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고기 방패로 전락했다. 희진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 최태수를 엄폐물 밖으로 던져 미끼로 삼아버리면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는 것은 훨씬 수월해질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혐오하는 백민석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비열한 자를 살려서 반드시 군사법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희진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군의 명예이자 철칙이었다. 도진은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기며 응사하기 위해 엄폐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었다. 그러나 야간 투시경 너머로 번쩍이는 총구의 섬광 사이 적들의 실루엣과 장비를 확인한 순간 그는 벼락을 맞은 듯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적들이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군 특수전 사령부의 흑색 위장복과 최신형 전술 장비들이었다. 비록 소속 마크와 계급장을 모두 지워버린 흑색 부대 블랙 오프스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동 방식과 무기 파지법, 진영을 짜는 형태는 명백히 도진이 훈련소 시절 땀 흘리며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의 것이었다. 결국 같은 국가를 수호해야 할 전우를 향해 아군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겨야 한단 말인가? 방첩 장교로서 숱한 군내의 부조리와 음모를 파헤쳐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아군 간의 교전은 처음이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명령에 세뇌되어 방첩사를 공격하는 저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소중한 전우이자 가족 일터. 그 끔찍하고도 무거운 도덕적 딜레마가 도진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전장에서의 망설임은 곧 죽음이었다. 그 찰나의 치명적인 틈을 300m 밖 고가도로 위에 엎드린 적의 저격수가 놓칠 리 없었다. 저격수는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도진의 심장을 향해 적외선 레이저 포인터를 조준했다. 붉은 점이 도진의 방탄복 정중앙에 맺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박대위, 엎드려. 희진이 포효하는 짐승처럼 도약하며 도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핑! 소름 끼치는 파공음과 함께 대구경 저격탄이 도진의 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뒤편의 아스팔트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도진이 바닥에 나뒹굴며 충격에 휩싸인 사이 희진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 그대로 몸을 비틀며 자신의 소총을 들어올렸다. 짙은 어둠 속 거센 빗방울 사이로 미세하게 반짝인 저격수의 총구 화염 위치. 그녀는 조준경을 들여다볼 새도 없이 오직 야수의 감각만으로 그곳을 향해 정확히 두 발의 더블 쏘아 보냈다. 탕, 탕.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단발의 메아리 직후 억눌린 비명과 함께 고가도로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묵직하게 추락했다. 완벽한 본능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사격술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박도진. 희진의 서늘하고 벼락 같은 호통이 빗소리를 가르고 도진의 고막을 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억누르는 지독한 통제력과 다시는 부활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자들은 조국을 지키는 전우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진짜 전우들의 등에 칼을 꽂는 영혼 없는 살인 기계들일 뿐이다. 네 알량한 감상과 망설임이 끝까지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네 진짜 부하들을 죽게 만든다는 걸 명심해라. 희진의 일갈에 도진에 흔들리던 눈동자에 맺혀있던 혼란이 안개 거치듯 단번에 사라졌다.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첩 장교로서 짊어져야 할 피비린내 나는 모순과 무게. 그것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뼈저린 결의가 도진의 내면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다. 희진의 얼음장 같은 잿빛 눈동자가 빗속의 전장을 빠르게 스캔했다. 적의 활용망, 이동 경로, 기동 타격대의 진입 각도, 그리고 현재 통신을 마비시키고 있는 재밍 전파의 진원지까지. 전장의 모든 시청각적 데이터가 그녀의 천재적인 뇌 속에서 완벽한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조립되었다. 현재 아군의 활용만으로는 이 완벽한 포위망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황을 일거에 뒤집을 극단적인 변수가 필요했다. 박대위, 전술 데이터 링크 오프라인 가동, 군용 위성 우회 프로토콜을 강제 연결해서 재밍을 역추적하고 반경 500m 내 적들의 야간 투시경, 광증폭관에 EMP 과부하를 걸어라. 도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 거리에서 국지적 전자기 펄스를 터뜨리면 저희 측 통신 장비와 광학 장비도 전부 과부하가 걸려 완전히 타버립니다. 우리 역시 시야를 잃게 됩니다. 상관없다. 놈들은 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기계지만 우리는 본능과 감각으로 싸우는 짐승이다. 3초 뒤 실행. 그것은 과거 707특임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희진 특유의 무모하면서도 완벽하게 계산된 극단적 전술이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태블릿을 미친 듯이 조작하며 암호화된 사이버 공격 코드를 쏟아부었다. 3, 2, 1, 실행.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가 폭풍우를 타고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빗속을 뚫고 쉴 새 없이 날아오던 적들의 예광탄이 거짓말처럼 멈칫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들의 전술 헬멧에 장착된 사안, 야간 투시경에서 일제히 퍽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와 스파크가 튀어올랐다. 의존하던 완벽한 시야를
일순간에 상실한 적들이 혼란에 빠져 진영이 무너졌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이었다. 반격 개시. 희진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무용지물이 된 야간 투시경을 벗어 던지고 암흑의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총구에는 일말의 자비가 없었고 빗속을 미끄러지듯 기동하는 모습은 어둠을 유영하는 사신 그 자체였다. 철저한 논리와 통제된 분노가 완벽하게 결합된 그녀의 기동 타격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탕, 탕, 탕.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총구의 섬광과 함께 시야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적들이 급소에 정확히 총탄을 박힌 채 낙엽처럼 쓰러졌다. 도진과 방첩사 특임대 요원들 역시 희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산계하여 적의 측면을 예리하게 타격하며 포위망을 역으로 좁혀 들어갔다. 치열한 교전 도중 희진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군 특임대 요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자신의 얇은 몸으로 가로막고 섰다. 어둠 속에서 돌진해오는 적들을 향해 그녀는 소총의 탄창을 모조리 비워내며 방어막을 자처했다. 과거 눈 덮인 산맥에서 피투성이가 된 부하의 손을 놓쳐야만 했던 그 끔찍한 무력감이 환상처럼 겹쳐 보이며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늘은 단 한 명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목숨을 대가로 바쳐서라도. 그녀의 철통 같은 의지와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살기는 남은 아군 요원들의 투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비명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치열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근접 사격전이 교차했다. 동족을 향해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방첩사 요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끈질긴 사투 끝에 마침내 백민석이 파견한 흑색 암살 부대는 707 특임대의 전설 강희진이 이끄는 방첩사의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와 생존 본능 앞에 완벽하게 괴멸당하고 말았다. 거세게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핏빛으로 붉게 물든 아스팔트 위에는 자욱한 화약 연기와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희진은 텅 빈 소총의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빗물과 땀에 젖은 얼굴을 쓸어 올리며 거칠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단정한 전투복은 흙탕물과 전우들의 피, 그리고 적들의 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신군센의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차량 엔진룸 뒤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던 최태수는 자신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으려 했던 최정의 적들이 모두 사살된 것을 보고 허탈감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직 폭력과 뒷배의 권력만을 신봉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 장기말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처참하고도 찌질한 말로였다. 도진이 부상당한 아군 요원들의 응급지혈을 신속하게 마친 후 희진에게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그의 단호한 얼굴에는 더 이상 풋내기 요원의 망설임이나 도덕적 고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과 피의 세례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낸 한 명의 완벽한 방첩 장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사령관님, 적들의 통신기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암호화 핑핑의 좌표를 역추적하여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발신지는 제3군단 사령부 백민석 소장의 개인 지하 벙커입니다. 희진은 바닥에 나뒹구는 적 지휘관의 무전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백민석은 분명 지금쯤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모두 산화시켰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성과 군의 대의를 가장한 폭력으로 국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악성 기생충이었다. 이제 그 오만한 소시오패스에게 진짜 체스판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공포와 파멸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차례였다. 희진의 잿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맹금류처럼 매섭게 번뜩였다. 백민석의 알량하고
구역질 나는 체스 게임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빗속에 멈춰선 남은 호송 차량을 향해 턱짓을 했다. 수도방위 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즉각 코드 레드 이클립스를 발동해라. 방첩사령부 직속 특수임무대대 1중대 전원. 완전 무장 후 강습 헬기로 제3군단 사령부에 강화한다.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병력은 전원 국가 반역에 동조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 제압한다. 명령을 하다라는 그녀의 곁으로 요원들이 일제히 집결했다. 도진이 피 묻은 손으로 단호하고도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외쳤다. 체크메이트를 개시합니까? 그래. 희진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 폭풍의 눈 한가운데처럼 고요하고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서늘했다. 왕의 목을 치러 간다. 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밖의 총탄이 아니라 안의 오만이다. 약자를 짓밟아 힘이라 착각한 순간 그 권력은 증거 앞에서 무너진다. 진짜 군인은 폭력이 아니라 냉정한 통제로 조직을 지켜낸다.